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죠. 6회 해설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1번부터 20번까지죠. 20번까지 담고 있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1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죠. 보통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요 문제처럼 성립 요건인 것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알다시피 요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지급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감남은 을과 부척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소유하는 주택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해주었다. 지금 계약이 두 개를 했어요. 첫째는 첩계약을 했고요. 또 그 대가로서 주택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죠. 현재 을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거죠. 첩계약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점이고, 니은번 갑은 을명의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하면 지금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을이 첩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또 1번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자기 거를 자기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므로 갑은 병명의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반사의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거든요. 1번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질문이고요. 2번 부정한 청탁을 공무원에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재소합이라는 것은 불공정하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말하고요.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이지 유효가 아니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 무효가 되느냐?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 조건이 붙어 반사의 성질을 띠게 되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언제가 아니라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되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란 틀린 것을 찾네요. 일단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진위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은 다 중요하죠. 1번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다. 참 많이 나오고 중요하고. 3번 자,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5번 통정호의 표시는 뭐가 다르냐? 둘이 짜고 하면 통정호의 표시이기 때문에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호의 표시와 구별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허위의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행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X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요새는 차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거든요. 답은 뭐죠? 4번인데 원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은 4번이고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죠. 7번 문제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계약을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자, 여기 문제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다만 문제에서 취소 등의 포괄적인 대리권이 수여됐다는 말은 이 대리는 취소권에 관한 뭐가 있는 거죠? 수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매매 계약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일단 을이 병을 기망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기억은 맞는 거죠. 니은번 병이 을을 기망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을 당했다면 또 취소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누가 취소하는 거냐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취소에 관한 수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을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도 맞고요.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데 답은 5번입니다. 복대리인이 선임한 또 다른 대리인이요? 이 선임이라는 말은 수권의 길을 말할 테니까 언제는 뭐가 되겠어요? 임의 대리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 또다시 선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복대리인이고 선임했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임의 대리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거든요. 자, 1번인데 자, 우리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이거 뭐 계속 반복입니다. 따라서 그 법률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인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추인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주지 않습니다.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요. 3번은 X죠. 4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산속했어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따라서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4번도 X가 되고요. 5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5번도 X가 되죠.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만 답인 거죠. 10번입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일단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이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새로운 법률이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위증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추인도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5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면 그 효과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잊지 마십시오. 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지문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1번입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4번입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다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본인이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4번이 X가 됩니다. 1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일단 4번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합격을 하면 돈을 갚겠다. 죄송합니다.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면 돈을 갚겠다 라고 했는데 진짜 시험을 보면 갚는 거고 안 보면 안 갚는 거라면 그것은 뭐예요? 조건이겠지만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을 평가된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거든요. 따라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된다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4번이 X인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3번입니다.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으로 묶인 것은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왜냐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은 동산을 객체할 수도 있고요. 2번도 소유권이 들어갔으니까 X고 4번 유치권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질권도 오히려 부동산이 안 되죠. 5번 유치권이 들어갔으니까 아닌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고요. 특히 요 용익물권은 부동산만을 객체로 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이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권리 꼭 기억해 두시는데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이 세 가지 물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한번 토지 저당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저당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이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은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 없이 성립해요. 2번인데 자 이게 뭐냐면 확인하는 판결이거든요. 자 확인 판결은 니께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판결 중에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일단 이중보존등기입니다. 3번입니다. 자, 이중보존등기는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효인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따라서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맞는 거죠.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 4번 같은 경우도 참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거 가능해요. 다만 사실에 관한 등기, 건물이 뒤바뀌었을 때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 등기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번이죠.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뒤 인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자, 을이 샀는데 인도받았을 뿐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을이 자력이 있든 없든 간에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죠. 자, 2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중간 생략 등기,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3번, 갑에서 직접 병에게로 이전 등기하는 것에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 해제됐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갑은 병에게 더 이상 이전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겠죠. X네요. 4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됐어요.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과 병이 대금을 완주했더라도 갑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이 합의는 결국은 아직 등기가 안 됐을 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됐다면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인 것은 아니죠. 항상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거죠.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이전 등기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래도 을은 아직도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되므로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죠. 4번인데 참 잘 나옵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죠? 소재기 시부터죠. 따라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는 질문은 X고요. 조심할 것은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거죠. 서원이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재기 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라는 거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갑과 을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근데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을이
갑의 땅을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왜요? 물권저축목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합니까? 점유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임차해서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때는 임차인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갑이네 을을 받겠네요.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요 갑이 그죠?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토지 점유자이거든요. 따라서 갑은 그 부지를 점유한 것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임차인에게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20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자, 주의 토지 통일권은 뭐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통행하게 되는 권리가 주의 토지 통일권이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총로로서의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2, 3, 4, 5번 지문도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